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유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2차 전지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들이 가장 많이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포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2차 전지는 하나씩 가지고 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 포트 관리해드린다고 이제 자문 구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죠.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은 조금씩 그냥 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포트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상담 그렇게 드린 분만 10분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는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하나씩 갖고 있는데 하나 이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포트를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포트는 보통 장투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그 테마 중에, 2차 전지 테마 중에 에코프로. 그리고 뭐 금약, 포스코. 자, 다 같은 테마예요. 근데 회사는 다르죠. 포스코 뭐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 테마에서는 제가 만약에 포트 관리를 한다, 중장기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하나만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 그 주린이 분들, 그리고 개미 분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다 갖고 있어요. 다. 물론 이게, 자,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이제 상승 추세고, 이 테마가 가장 강할 때는 갖고 있는 거 좋아요. 이때는 왜냐? 타 주가가 상승 추세고 오르고 있잖아. 그러면 내 계좌에도 이게 다 수익으로 찍히죠? 수익. 그러면은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었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뭐 지금 2.8 전쟁 일어나서 여기서 지금 횡보 중이죠. 상승 추세를 만들려다가 다시 꺾였어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 종목을 만약에 갖고 있어. 그러면 자, 수익일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안 해서 지금 꺾이면서 하락 전환되고 평단 왔을 거고, 그때마저 여러분들이 매도를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수익이 손실로 바뀐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보라고요. 그러니까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엄청난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2차 전지 테마에 세 종목을 들고 있어. 처음에는 수익이었다가 손실 전환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 하에 두 종목을 줄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종목 중에 누가 나는 더 빨리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냅둬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다 손실로 바뀌었죠. 근데 그러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야 되고, 최소 두 종목은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금양이면 금양, 본전에서 정리, 수익에서 손실 전환되기 전에 본전 내지 수익일 때 정리. 포스코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에코프로만 이제 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에코프로만 손실이죠. 에코프로만 손실이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은 자, 에코프로로 만약에 보면 이런 구간 있잖아요. 지금 이랬을 때 사상 최고가를 찍고 떨어졌을 때, 이때 이제 거래대금이 에코프로만 거의 4조가 가까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난리 났었죠. 이틀 동안 엄청나게 에코프로 빠졌을 때.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이때 수익이 제일 컸어요. 이럴 때. 왜냐?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서 올라갈 때 많이 못 먹었어요. 대신 이런 반등을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반등을 먹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데 다 했었어요. 그 예전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눌림목 매매 정말 다 맞췄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다 맞췄었어요. 왜냐? 큰 틀로 보니까 주식은 시간이 길수록 쉽다. 아시죠? 타임 프레임이 길수록 주식은 쉬워요. 그만큼 단타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단기. 그러니까 타임 프레임이 짧을수록 어려워요. 어려운 대신 수익은 제일 크게 나죠. 하지만 이렇게 기간이 길수록 주식은 쉽다는 거예요. 왜냐? 기간이 길수록 그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수익인 날도 많은 반면 손실인 날도 많을 수가 있죠. 수익인 날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단타는 어떻게 돼요? 단타는 시간이 짧으니까 단기간 안에 내가 수익 실현을 못하면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단타는 보통 이제 그 신용 매매, 미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일 이내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3일까지만 된다고요. 그래서 3일 안에 매도를 해야 되고, 이 안에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증권사에서 매도를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가 어려운 이유고, 시간이 길수록 주식은 쉽다. 왜냐? 수익인 날도 그만큼 많을 테니까.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맞췄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금요일 날 에코프로가, 일단 에코프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주말에 걱정 중이시죠? 어닝 쇼크. 어닝 쇼크가 뭔가요?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 반대말 뭐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건 뭐예요?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닝 쇼크 이후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차트를 보셨나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비교해봤어요. 물론 에코프로에서도 비교한 지금 제가 다 비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 알려드릴 거고,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평균 손실률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증권사에서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계산을 한 걸까요? 자, 보시면 여기 추정 평균가가 나와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종목별 투자자 있죠. 여기서 여기 추정 평균가라고 하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계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면 3달이면 내가 3달 동안, 최근 3달 동안 한 거를 다 합한 다음에 나누면 되겠죠. 그럼 개인의 평균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계산했을까요? 아니면 증권가에서 쓰는 극비리 그런 거를 가져온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은 이제 정보를 갖고 왔고, 이거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거는, 자, 지금 이거보다 여러분들 평단이 낮다면, 그거는 그 평균 손실률이 지금 이거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조금 평단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 조금 저는 리스크가 지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서 물을 타고 어디서 이제 살아나올지 이번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지금 평단은 3개월 이제 개미들의 평단은 거의 110만 원이죠. 109만 7천 원 이렇게 되고, 금양은 12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포스코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58만 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7만 9,418원, 포스코 DX는 4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여러분들 평단을 비교해 보시고 이거보다 지금 내 평단이 높다. 그러면 빨리 물을 타셔서 살아나오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푸트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금 살짝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주식을 할 때, 중장기 투자를 할 때 같은 테마에서는 그 테마가 상승 추세일 때는 종목을, 그래 뭐 저 같으면 2개 내지 뭐 3개까지도 괜찮아요. 왜냐? 다 수익 중이니까. 하지만 하락일 때는 1개로 줄여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물을 타서 나오는 겁니다. 손실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금양이나 포스코 그룹 신규로 진입을 해도 돼요. 내가 이 위에서 본전에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죠? 본전에 나올 때? 아, 이거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 올라갈 건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더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전 오면 다시 정리를 하라고요. 정리를 하고, 자, 에코프로는 내가 이제 종목을 하나로 줄였으니까 밑에서 평단을 계속 낮춰. 아니면 뭐 3종목 다 정리했어도 돼요. 밑에서 뭐 다시 샀으면 지금은 수익 중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줄여두시는 게 저는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다시 수익으로 전환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그리고 그러면 금양과 포스코 그룹도 따라오겠죠? 그럴 때 다시 상승 추세니까 그럴 때 다시 들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포트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전지 큰 틀에서 최근 뉴스를 몇 개만 살펴볼까요? 최근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 금요일은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다시 팔레스타인 28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서 확전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좀 불안하죠? 외국인 매도가 3년 동안, 최근 3년, 2020년 이후에 가장 최장기간이랍니다. 그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지금 뭐 2차전지 큰일 난 거 없습니다. 지금 저는 기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서 여러분들 보고 조금
개미들이 겁을 먹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차트를 보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또 제가 이제 상위 1%가 된 이유는 보통 저는 차트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그런 그 스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토대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아까 제가 가져온 이런 중요한 정보들, 이거는 다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죠. 저 혼자 공개를 한 거고, 이런 거를 토대로 힌트를 얻어서 알려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그렇게 안 좋았었고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었지만 수목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수요일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호재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그래서 이런 수요일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 목요일은 바로 삼성 SDI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2차 전지를 끌고 올라갔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찍고 횡보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금요일날 그 전쟁 확전 이슈 때문에 내려갔지만 괜찮아요. 아직 여기 이 저점을 깨진 않았잖아요. 자, 에코프로로 다시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 금양,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부터 보면 여기 바닥을 다지고 이 80만원 구간 여기죠. 여기서 올라왔다가 21선 90만원을 맞고 지금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21선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20일 저항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단기간에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엄청난 10% 이상의 수익을 생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은 보통 중장기 투자가 많잖아요. 아직 괜찮아요. 80만원에서 다시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저는 100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80만원을 깨면은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될까요? 바로 60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가 또 차트로 보고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어닝 쇼크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이번에 시간 외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졌어요. 금요일날 3%나 떨어졌습니다. 시간 외에서 3% 떨어진 적은 오랜만이죠. 지금 최근에 없었어요. 3%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 금요일날 에코프로 실적 발표를 하고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3분기 실적이었죠. 3분기. 그러면 1, 2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1, 2분기. 자,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가 이때예요. 여기 네모칸 친 거 보이시죠? 이때 4월 11일. 그리고 2분기 실적 나왔을 때는 여기입니다. 7월 12일. 그리고 이번에 실적 나온 거는 여기 금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뉴스를 볼까요?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에코프로는 올해 1분기 그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 어닝 뭐예요? 서프라이즈. 그리고 여기 매출액은 요거라고 뭐 이렇게 늘었다라고 해서 에코프로 1분기는 엄청나게 좋았다. 그리고 2분기 볼까요? 2분기 영업이익 1664억. 그리고 1분기보다는 8.7% 줄어. 근데 보통 이 실적이 나오면 저번 분기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작년 동기 대비, 작년 2분기 대비를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2분기 매출액은 63.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1 줄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2분기 매출액은 63%나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2.1% 줄었다. 매출은 중요하지 않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근데 뭐 줄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보합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1분기는 엄청나게 좋았고 2분기는 비슷했고 3분기는 안 좋았다. 그러면 1분기는 좋았을 때 차트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볼까요? 이때가 에코프로, 지금은 신고가가 아니지만 이때 신고가였어요. 신고가. 그리고 이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떨어져요. 에코프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요? 그 전날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그 전날 이제 기준봉이 나오고 장대양봉이 나왔었죠.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소문이 났었던 거예요. 우리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고 언론에서 에코프로 이번 실적 장난 아니다. 뭐 엄청나게 좋게 나올 거다. 라고 해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고요. 하루 전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재료 소멸로 기대감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실적 발표하고도 안 좋았네? 이렇게 되죠? 실적 발표하고 재료 소멸? 좀 이상하죠? 원래는 계속,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우상향을 하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입니다. 물론, 이렇게 길게 보면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때 이제 다시 올라간 건 맞는데, 이때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때 최고가를 형성하고 아예 하락 추세였고, 1분기 때는 상승 추세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추세가 꺾였단 말이에요. 비교를 하면 어때요? 추세도 반대, 실적도 반대. 저는 이거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더 빠지고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빠진 이유는 또 뭐예요? 리튬 가격도 안 좋고 지수도 안 좋고 세계 시황도 안 좋아. 이런 거. 그리고 매출도 당연히 안 좋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에코프로가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와 버렸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저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좋은 기대감이 아니고 이거 기대감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실적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재료 소멸이 된 거죠. 여기서도 이때도 발표를 하고 재료 소멸이 됐으면 이번에도 재료 소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르고 있을 때는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지지받고 다시 이 추세가 이쪽을 저점에서 지지가 계속 나온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저때 실적 이렇게 발표하고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오를 거다? 이건 아니죠. 이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 80만 원 저항, 지지와 저항은 엄청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도 아직 여기를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버텨준다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실적 어닝 쇼크 나와서 이제 그러면은 뭐 저런 악재 해소됐네? 이게 아니고 여기를 계속 지지한다면 당연히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에코프로한테 뭐가 남았어요?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있죠. 이거 상장 언제죠? 11월 중순. 그래서 우리 최근에 두산도 그랬고 두산 로보틱스 예전에 LG 엔솔 그리고 또 최근 또 강했던 거 신성 ST 이런 애들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였죠. 자 얘네들 다 상장 전에 어떻게 돼요? 그 관련주들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거의 상장 직전까지 오릅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번에 가장 대어라고 하죠. 이거 이제 상장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저는 최소 11월 초까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재료로 인해서 에코프로의 주가가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이렇게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80만 원에서 꼭 80만 원 부근 그러니까 깨면 깰수록 저는 잡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번 달 한정해서 그리고 또 이 영상을 기억해놨다가 11월 초 이후에 그러니까 이 상장 이후에 효자님이 80만 원 밑에서 잡으랬는데 이게 아니죠. 지금입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시나리오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80만 원 밑으로 가는 거는 다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11월 중순까지 물을 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신규 진입해서 다음 달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에코프로가 이전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내려간 게 저런 실적 악화도 있을 거고 실적 악화를 우리가 예상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배터리 아저씨 이런 악재도 있었고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이런 거. 그리고 증권가에 따르면 탄산 리튬 톤당 이렇게 전년 대비 60% 이상 하락을 했다. 이런 거. 리튬 가격이 문제야. 에코프로 주가 왜 떨어지나 했더니 리튬 주 바닥 뚫고 지하실 이런 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실적 악화가 예상이 됐었고 이제 그 예상이 나온 거고 실적으로 나온 거고 실적으로 나왔으면 이제는 악재가 단기적인 해소됐다고요. 해소. 그러니까 이제 악재는 해소가 됐으니 이제 뭐가 남았어요?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이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될 거고 그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 80만 원을 계속 80만 원 부근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 80만 원 밑으로 깬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의 주주라면 2차 전지 이 80만 원 밑으로 갈 때 계속 잡을 겁니다. 이때까지. 11월 중순까지. 이때는 매도를 하겠죠. 중순 전까지 잡은 다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하겠죠. 저는 한 10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에코프로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평단 이것도 개미들의 이제 3개월치 평단이에요. 이거랑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포트 관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낮으면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매를 해서 이 사람들 평단보다 좀 낮게 만들어야겠죠. 에코프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해서 이렇게 그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증권가, 그리고 증권가랑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투자에 이제 참고를 하죠. 이 피보나치 기법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이제 상승을 처음 했을 때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여기를 깨면 위험하다, 요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큰 틀로 차트를 봤을 때 참고를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이게 고점에서 60%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61.8% 정도 떨어졌을 때인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추세가 아예 꺾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기서 이 정도 25% 정도 떨어졌으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자, 이건 지금 여기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MSCI의 그 발표일과 리밸런싱일을 표시해 둔 거고, 이거는 금양 설명을 할 때 알려드릴 건데, 지금 뭐 에코프로는 다 했죠? 다 해서 이제 금양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짧아요. 에코프로처럼 길지 않아요. 금양도 이렇게 그려놨고,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쪽 위에 있죠? 추세가 아직 그래도 할만하다. 증권가나 이제 뭐 고수들 그리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거를 참고하고 있지만, 여기를 깨면 추세가 아예 꺾인 겁니다. 이 네 번째 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을 깨면 안 되는데, 아직 이 위에 있는 거고, 에코프로도 이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직 돌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MSCI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양 같은 경우는 5월, 8월 다 실패했어요. MSCI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추정 펀드, MSCI를 추정하는 펀드에서 새로운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지금 증권가에서는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MSCI 그 발표 날까지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슈, 재료, 임팩트. 지금 금양한테는 요게 한 번 더 남았어요. 금양이 5월, 8월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가 등락률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락 추세이긴 한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11월은 지금 편입을 유력하게 보고 있대요. 원래는 이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금양은 계속 증권가에서는 MSCI 계속 편입 못한다라고 한 반반이고 막 그랬죠? 막 5월, 8월 이럴 때는. 근데 이번 11월은 조금 다르다 이거고, 에코프로로 보시면은 MSCI 발표했을 때가 이제 이때죠? 8월 11일. 그리고 리밸런싱이 이때고 8월 31일. 그래서 발표 전까지 어떻게 된다?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죠. 선생님, 바로 전까지가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때는 이미, 이때는 이미 증권가에서 에코프로 이번에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소문이 다 났었죠. 그래서 이 전까지 기대감이 가장 이제 핫했을 때, 150만 원까지 찍었을 때, 그때가 이제 최고가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죠. 그 이후에 이때는 2차 전지의 이제 강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발표 날까지 더 오른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 돼요? 차트가 발표 날 가장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밸런싱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다가 나중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금양도 11월 중순에 발표가 있어요. MSCI. 선생님, 그러면 금양도 이 발표 한 15일? 보름 전까지 했을 때 주가가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언제? 11월 초겠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자, 금양도 11월 중순에 이런 이슈가 있고, 에코프로도 이런 이슈가 있어요. 에코프로도 머티리얼즈에 상장이 있죠?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지금 재료가 금양에서도 엄청나게 센 거, 에코프로에서도 엄청나게 센 거. 그럼 이거 이렇게 두 개, 그 2차 전지에서 가장 강했던 두 녀석이 이렇게 지금 강한 재료가 있다는 건 뭘 뜻하죠? 2차 전지에 왜 이래? 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얘도 큰 재료, 얘도 큰 재료. 둘 다 시기가 어때요? 비슷하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1월 중순, 그리고 금양도 11월 중순. 금양은 이 날짜가 나왔어요. 11월 15일 발표예요. 그래서 11월까지, 11월 초까지는 주가가 계속 오를 여지가 있다. 기대감으로 인해. 그럼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에코프로는 지금 21선, 여기 금양도 지금 21선에서 저항을 맞은 거죠, 이번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조금 이 하락을 했는데 얘는 뭐 이번 실적 아직 발표 안 나왔죠. 그래서 금양은 사실 실적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죠. 이제부터 뭐 2차 전지 그 사업 시작한 지가 뭐 에코프로 얘네들보다 오래된 게 아니라서 얘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런 목라 광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적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될 것 같고, MSCI가 저는 금양의 이제 가장 큰 기대감 그리고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1선만 뚫어주면, 이 노란 선만 뚫어주면 어느 정도 얘는 뭐 최소한 14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자, 21선 밑에,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 10만 원, 저는 이런 구간 있죠. 여기서는 계속 물을 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5일선 부근부터 10만 원 밑에까지 계속 이런 데는 다 뭐예요? 매수 찬스, 이런 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로 피보나치를 이렇게 봐도 아직 요 네 번째 선보다는 위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얘 역시도 이번에 뭐 에코프로 빨로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추세가 꺾이려고 하는데, 에코프로는 80만 원 그 부근에서 밑으로는 계속 잡아도 좋고, 금양 같은 경우는 11만 원, 10만 원 이 밑으로는 계속 잡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11월 초, 그리고 그 MSCI 발표가 11월 15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까지는 뭐예요? 좋다. 하지만 이전에 에코프로가 사실상, 금양이 사실상 MSCI 그 편입이 확정이 이제 증권가에서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이번에 MSCI 뭐 금양 들어가는 거 확정됐다라고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날이 최고가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 기대감이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이제 언론에서 발표를 한 날이 아마 기대감이 최고조일 거고, 그때 이후로는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11월 15일 한 일주일 전까지는,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해야겠죠. 1, 2주 전.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할 준비고, 지금 추매를 한다면 저는 내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추매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다면. 그래서 매도는 이 시기에 맞춰서 해라라는 거.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는 3개월 그 개미들 평균 손실률 마이너스 19%, 평단은 127,150원. 내 평단이 여기보다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추매 잘 하셔서, 그러니까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 물타기 잘 하셔서 평단을 개미들 평균 평단보다 낮춘 다음에 이번에 살아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 그룹을 볼 건데, 포스코는 지금 가장 센 두 개만 볼 거예요. 원래 포스코 홀딩스만 보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강한 애가 누구예요? 포스코 DX죠. 포스코 DX는 지금 혼자 다시 상승 추세를 탄 애 중에 하나죠.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2차 전지. 지금 올랐다가 거의 여기서 저점 형성하고 지지하면서 살짝 오르다가 금요일날 내려간 건데, 얘 혼자 21선 위에 있고 너무 좋죠? 그래서 얘는 제가 할까 말까. 사실 2차 전지보다 얘는 그냥 포스코 그룹주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볼까 하다가 그냥 같이 포스코 그룹주 보는 김에 보기로 하고,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볼게요. 자, 나머지 포스코 그룹 애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다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포스코 홀딩스는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깼었어요. 이 네 번째 여기를 잠깐 깼었고, 위태위태해요. 제일 에코프로 금양보다는 더 위태합니다. 차트가. 이런 거 깨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투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 알려드릴 거고. 자, 선생님, 얘는 지금 뭐 왜 이런 데에서부터 안 잡으셨나요? 라고 궁금하죠? 자, 에코프로나 금양은 제가 저점을 어디로 잡았어요? 얘네는 그냥 딱 보여요. 상승 시작할 때, 큰 상승이 나올 때에
그 첫 지점을 잡은 거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잡으면 돼요. 피보나치를. 금양도 일봉으로 딱 봤을 땐 딱 보여요. 이거 없어도 딱 보이죠?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애매해요. 여기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데로 잡으면 4선을 여기를 안 깨죠. 네 번째 선을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2, 3, 4 이렇게 하면 안 깨는데, 자, 저는 뭐를 보고 이거를 결정을 했냐면 이 밑에 거래량, 거래대금 이 언제부터 올라왔냐, 언제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냐 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여기로 판단을 했어요. 이 전에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사실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로 내가 기준을 잡는다 하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깨요. 이렇게 하면 깨지 않고 그냥 여기로 할까? 근데 자, 이거 길게 보면은 또 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그 원래는 지지 저항이 강했던 그 구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점선 친대가 거기에요. 여기죠. 점선 친대 여기.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잡았던 건데 이 상승분에 처음 기준봉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로 전 잡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부터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고, 이걸로 그냥 갈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 복귀하거나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쯤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하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면은 좀 위험하고, 여기가 50만 원이에요. 거의 50만 원 부근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이시죠? 이 기준봉의 시가, 여기 이 기준봉의 시가, 얘는 여기를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살짝 여기를 깨긴 했는데 이 밑이긴 한데, 저는 여기가 이제 가장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깬다 라고 하면은 좀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얘도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에코프로 금양이 11월 중순까지의 그 기대감이 남아있고, 우리 2차 전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오르죠. 얘네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도 따라갈 거고, 그리고 최근 가장 끼가 좋았던 포스코 DX마저도 이렇게 더 오르겠죠. 그러면 얘도 지금 차트는 이 종목들 중에 가장 안 좋지만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또 재료가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포스코 그룹은 굉장히 좋은 그 호재 기사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저번 주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돌발 악재, 현지 관세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포스코 초유의 파업 위기인데, 이거 금요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최정우 회장 출장인가 기행인가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요거죠. 이거는 9월 말에 9월 25일 날 나왔던 기사.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최근에는 리튬 가격 하락에 주가 약세. 이거는 뭐 얘 말고도 지금 2차 전지가 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 증권가에서는 갑자기 뭐 목표가 상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증권가에서는 자, 요거 보시면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 평가에도 리튬 주 하락이 주가 하방 압력 작용, 이런 기사가 있었고, 지금 그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올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90만 원이지만 이 그 한참 올랐을 때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9월 초 대비 30% 상향 됐었고, 지금은 66만 원, 72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목표가를 좀 낮춘 거죠. 그래도 아직 우리 그 포스코홀딩스 지금 얼마예요? 50만 원대예요. 아직 저 증권가에서 말한 대로라면은 아직 상승을 할 확률이 그 구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은 엄청나게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네모가, 저는 얘네들 잘 안 보거든요. 한번 예전에 쳐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중간 지점 오면은 계속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살짝 깼었는데, 아직 121선이 여기에 있고 121선 그리고 이 기준봉의 시가 다 겹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엄청난 강한 지지가 나올 거고, 만약에 내일 모레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 그 지금 어닝 쇼크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여파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쭉쭉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지금 물려있는 포스코홀딩스에 물려있는 주주분들은 이런 데서 추매 물타기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포스코홀딩스도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11월 중순까지 봐야 돼요. 왜냐? 그때까지 에코프로와 금양이 기대감이 남아있고 얘네가 오르면 포스코홀딩스도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보통 그 푸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거 푸트를 보면은 막 30% 40% 물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빨리 이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서 살아나와야 돼요. 제가 11월 중순이라고 했죠. 그 이후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몰라요. 그때 가서 또 어떤 재료가 있고 무슨 또 세계 시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하면서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박순혁 아저씨도 그 작가님도 3년 보고 2차 전지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날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신을 못 하겠고 다음 달까지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많이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 이번에 추매 많이 하시면은 평단 이때 가서 11월 중순 가면은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단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하락 추세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에 자, LG 엔솔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나오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수요일날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기대감 끝나니까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이번에 그 악재가 해소가 됐고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살짝 조금 더 떨어졌지만 저는 여기가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추매를 한다면 다시 이렇게 재료 그 머티리얼즈 상장으로 인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지금 뭐 외인 기관 많이 빠져나가네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의 차트는요 보통 비슷하게 가요. 자,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를 때도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요? 내려올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선생님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여기는 광기의 구간이었고 자, 포스코홀딩스 예전 차트 볼까요? 이거는 이번에 엄청나게 신고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전에 보세요. 오를 때 이렇게 올라요.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걸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올라갔었죠.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상승할 것 같다고요. 이렇게 봤을 때, 큰 차트로 봤을 때. 그래서 얘도 주봉, 월봉 볼까? 지금 여기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21선 지지가 나왔던 거예요. 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봉으로는 21선 지지, 일봉으로는 121선 지지, 그리고 월봉 볼까요? 월봉은 5일선을 깼지만 월봉은 뭐 아직 뭐 크게 볼 게 없죠. 이 5일선과 11선 중간 지점에 있고 살짝 깬 거죠. 살짝 5일선은. 그럼 주봉과 일봉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 50만 원 구간이 일봉에서 다시 121선이면서 주봉에서는 21선이면서 그리고 이 기준봉의 시가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세 개가 겹쳐 있죠. 이렇게 많이 겹쳐 있을수록 강한 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50만 원은 뭐예요? 이거는 라운드 피겨.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데는 엄청난 심리적 지지 저항대. 강한 지지 저항대. 일봉상 120선 지지. 주봉상 20선 지지. 기준봉 시가 이 기준봉 말하는 겁니다. 4. 라운드 피겨. 4개가 겹쳐 있네요. 4가지. 그러면 이게 엄청난 지지를 만든다. 50만 원 밑으로는 줍줍해라. 50만 원 부근부터 줍줍해라. 언제까지? 11월 초 내지는 중순 전에는 매도를 해야 돼요. 이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하방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이거 꺾여야 되는데 계속 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물탄다라고 하면은 11월 초까지는 이제 11월 초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보고.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평단은 개미들 평단은 마이너스 15% 현재 하고 있고 평단이 58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이너스 18% 평단이고. 자, 이제 포스코 DX 볼 거예요. 포스코 DX는 사실 이거는 뭐 물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최근 1개월간 매매를 했을 때 물린 사람이 많고 3개월로 했을 때는 아마 수익 중일 거예요. 자, 3개월로 했을 때는 지금 플러스 17% 수익 중. 평단 41,000원 정도. 하지만 단타
그 약간 단기로 봤을 때 1개월은 마이너스 15%, 평단은 56,539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포스코 DX는 이번에 반등 시원하게 나오면서 물린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자, 요거 재료 이거 다 읽어보세요.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미 암모니아 사업 진출, 우크라이나 반독점 위원회에서 이제 포스코랑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중국의 CNGC가 그 이제 뭐 합작사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세계 최대 리튬 매장에서 이제 이번에 발견됐죠. 거기서 리튬을 캔다라고 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에 원래 그 재건 사업에 이제 원팀 코리아에 참여했다라고 최근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포스코 DX는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토르 드라이브와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팩토리 MOU 체결을 했고, 코스피 이전 상장 있고, 하이퍼 루프 테마에 지금 껴있고, 소재 산업에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여기도 공급한다라고 하고, 로봇 그 테마까지 이번에 그 들어가면서 포스코 DX는 지금 굉장히 재료가 많다. 근데 얘 코스피 이전 상장 언제죠? 이제 할 때 되지 않았나? 이거 승인 나와서 얘도 여러분 그 이거 이전 상장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재료 소멸입니다. 지금 포스코 DX가 이렇게 큰 재료가 많아도 가장 크게 올랐던 게 그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전 상장이에요. 포스코 DX는 그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해서 상승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장하고 나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재료 소멸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예심 접수했고 이제 곧 일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지금 이거를 녹화를 제가 이것까지는 준비를 안 해왔네. 근데 하나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전 상장 앞두고 이제 재료 그 기대감 소멸로, 재료 소멸 이걸로 이제 크게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심 접수 이제 했으니까 조만간 저거 나오지 않을까. 한 달 이내죠? 한 달 이내에 보통 나오죠? 그래서 포스코 DX는, 자, 예전에 제가 이거 네모 쳐놓은 거 있죠? 여기서 1타점 잡고 5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으로 오면은 여기 45,000원. 근데 얘는 지금 애매한 게 지금 상승 추세에다가 다시 이제 저점 지지 나왔고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고가를 찍으러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지금 보시면 원래 지금 얘가 이번에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다시 21선을 올라탔습니다. 이러면 여기까지는 그 코스피 이전 상장 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를 뚫으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도 있고, 이전 상장 나오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는 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코스피로 이전하고 나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21선을 주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를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준봉, 지금 목요일날 기준봉의 중간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또 21선이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가 5만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수할 것 같아요.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제가 만약 한다면 이런데 중간 지점 왔을 때랑 5만원 이렇게 한 번, 두 번 매수해서 이런 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전고점에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눌림 있잖아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어. 이제 이전을 했어, 코스피로. 그 이후에 5만원, 45,000원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얘는 끝났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쳐놓은 거고, 여기서 분명히 반등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추세가 상승이 이 64,800원까지 갈 수 있어도,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가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53,500원 여기 한번 5만원 한번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2차전지 강한 종목, 대장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2차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만 드리고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왜냐? 얘네 아니어도 저는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있진 않은데, 이 영상으로 또 제가 포트 관리를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 거를 해주다 보니까 2차전지 주주분들이 많았고, 이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번에 2차 전지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조금 효자 종목으로 수익 같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평단 왔을 때 조금 줄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저랑 같이 효자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 2차 전지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고 꼭 다들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